이어서 이온의 형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네온과 같은 전자수를 가지는 입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수, 즉 네온은 이온 상태가 아니라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를 10개 가지고 전자도 10개 가집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양성자 수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양성자 3개가 있는데 플러스가 띄므로 전자는 2개, 베릴륨은 전자 2개, 플루오린 전자 10개, 답 3번이겠네요. 염소는 염화이온 전자 18개, 칼륨 이온은 전자 18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안정한 이온은 위에서 많이 했는데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을 때 이 양성자수가 8개이므로 이온식은 A2-라고 쓰고 B 같은 경우는 B-, C는 C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자를 얻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B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C는 6개를 얻는 것보다 2개를 잃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C도 2개를 잃어서 네온과 3개가 모두 다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38번 보겠습니다. 표는 중성 원자 ABCDE의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수와 전자껍질 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와 D는 전자껍질 수는 다르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조기라고 할 수 있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니은 A와 C는 1대1의 개수비로 공유결합한다. B와 C는 지금 전자껍질 수가 같고 같은 주기에다가 원자과 전자수가 다릅니다. 표가 없나요? 지금 B는 15족이고 C는 17족입니다. 이 주기에서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인데 15족과 17족이 만나면 NF3가 됩니다. 얘는 네온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야 되고 F는 한 칸만 가면 되기 때문에 NF3가 됩니다. 따라서 이 니은에서 A와 C는 1대2 D급부터 봤네요. B와 C는 1대3의 개수비로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죠. 일단 비금속 이온이 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급은 맞고 A와 C는 지금 나트륨과 C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이네요. 따라서 NaF로서 공유 결합합니다. D급은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므로 틀렸고 리을은 E는 전자껍질 수가 3개고 원자과 전자수가 0이므로 아르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며 반응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38번은 A와 C가 이온 결합이죠. 조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A와 C가 NaF이므로 이온 결합을 하고 B와 C가 공유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은 모두 틀렸고 다음은 1번 기억과 리을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표는 중성 원자 XY와 안정한 이온 Z-에 대한 자료이다. X, Y, Z는 2주기 원소이고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미지수가 나왔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X와 Y 같은 경우는 이온이 아니라 원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억과 디귿을 보면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은 절대 같을 수 없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기억과 니은이
같은 케이스, 즉 디귿이 중성자 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기역과 아니죠. 니은과 디귿이 같은 때, 즉 기역이 중성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Z-를 한번 보면 Z-는 양성자 플러스 1이 전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성자가 작아야 되고 전자가 커야 되는데 B 플러스 1 중에서 양성자가 무조건 니은이 되어야 하므로 니은이 양성자인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경우의 수는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같다면 A는 5가 되겠고 7과 2분의 1, 5 플러스 B가 같아야 하므로 14는 5 플러스 B, B는 9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X, Y, Z가 지금 양성자의 수가 5개 그리고 7개, 9개가 되게 됩니다. 근데 2주기 원소라는 특징이 어긋나게 됩니다. Z-의 경우 이제 양성자가 9개라면 아니네요. F-니까 맞네요. 그래서 모두 2주기 원소라는 것에 만족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을 또 보면은 B가 9, A가 5니까 5, 6, 7, 7, 8, 10, 9, 12에서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이 맞다고 일단 가정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니은과 디귿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가 4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16이 4 플러스 B니까 여기서 B는 12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8, 5, 8, B는 12. 여기서 안 되겠네요. 양성자의 개수가 12가 나올 수 없겠죠. 2주기 원소에서. 따라서 이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아니었으므로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정답이었고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기역이 전자, 디귿이 중성자입니다. A, B를 다시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놨나요? A는 5, B는 9 그래서 이렇게 표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기역은 중성자이다. 기역은 전자입니다. 니은 X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수는 11이다. X의 양성자 5개와 중성자 6개를 더한 수는 11 맞습니다. 디귿 X, Y, Z에서 중성자 수는 Y가 가장 크다. X, Y, Z에서 중성자 수는 Z-가 가장 큽니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3주기 원자 A, B, C, D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각각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중 하나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A, B, C, D 중 하나이다.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은 이렇게 되겠고 이 더한 값은 B가 A보다 6만큼 더 크다고 합니다. 모두 3주기 원자였습니다. C와 D는 전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B, C, D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기 20개가 있죠. 가와 나가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3주기 원자 18번이 마지막이죠. 11번부터 18번이 있는데 18번이라는 것은 양성자의 수가 18개라는 소리입니다. 즉 3주기 원자에서 최대로 양성자 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18이므로 2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중성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가 중성자, 나가 양성자입니다. 이때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요. 31 기역은 또 구할 수 있고 니은, 디귿, 리을은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역
가는 중성자 수이다. 맞겠고, 일단은 디귿이 그래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가 중성자와 나가 양성자인 것까지 구했는데 한번 디귿이 가장 크다고 해봅시다. 디귿이 가장 크다. 이때 B와 A의 차이는 6이어야 됩니다. 근데 B가 만약에 여기가 18이라면 38이 되므로 31보다 지금 7이 더 크니까 이 18은 될 수가 없고 17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7을 넣어봐서 37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기역과 디귿이 모두 중성자와 전자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 준다면 36과 32가 되어서 딱 어디 모나지 않고 어디 모순되는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C와 D는 각각 니은과 리을이 될 것이고 디귿이 B, 이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니은과 리을 중에서 더 큰 니은이 C, 리을이 D, 기억이 A가 되겠습니다. 니은 D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은 36이 아니라 32였습니다. 디귿 C의 원자 번호는 17이 아니라 18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의 수를 조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일단은 이 가에서 20이라는 가장 큰 숫자가 있으므로 이 디귿이 B라고 가정하고, 즉 가장 큰 이 더한값이 가장 크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만약 여기서 모순이 나온다면 다음으로 니은이나 리을이 다 가장 클 때 이렇게 차례차례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 4 화학결합의 형성 단원 보겠습니다. 자, 이온의 형성 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1일 때는 전자 한 개를 잃고 안정한 이온이 되어서 A 플러스가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2일 때는 2 플러스가 되고 6일 때는 C6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18쪽에 가깝게 되려면 두 개를 오히려 얻는 것이 더 편하므로 C2 마이너스가 됩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네온의 전자 배치를 띠고 있고 A2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Mg2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네온 전자를 배치를 띠고 있지만 B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A는 비금속, B는 금속, 거꾸로 되었습니다. A가 금속, B는 비금속입니다. B는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보다 작다. 원자과 전자수는 A가 2, B가 7이겠죠. 따라서 A가 B보다 큽니다. 디귿 A가 B보다 작네요. 디귿 A2 플러스와 B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은 MgF2가 되겠죠. 얘는 2 플러스고 하량의 절대값이 다르게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따라서 AB2이다.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을 나타낸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이다. 가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이므로 NaCl의 고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류도 흐르지 않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니은 나는 반대로 이 이온들이 아마 수용의 상태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디귿 아까 말했듯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이 전기를 통하지 못하고 나에서 액체나 수용의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염화나트륨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결합이 형성될 때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한다. 자, 지금 오히려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했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지금 전화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렇죠. 이온이 되는 까닭은 이 원자들이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즉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꽉 채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므로, 또는 한두 개를 날려서 그 아랫단계 전자 껍질을 꽉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A 플러스와 B 마이너스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자, A to B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자, 이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플러스이므로 얘는 나트륨, 얘는 O, 얘는 또 나트륨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A2B이므로 Na2O에서 나트륨은 금속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 수는 B가 더 크고 산소가 더 크죠. B6A1입니다. A와 B는 같은 주기. 자, A는 3주기, B는 2주기이므로 같은 주기가 아닙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어떤 화합물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뭉쳐있는 것으로 보아 고체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고체 상태에서 외부 힘이 가해졌을 때 이온끼리 반발력으로 결정이 쪼개지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또한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온 결합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온 결합을 찾아보면 기억, 니은, 리을 될 수 있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난 공유 결합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공유 결합 물질을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F가 나와 있고 각각 수소, 리튬, 탄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되겠습니다. 이때 A, C, D는 비금속 원소, B, E, F는 금속 원소입니다. B와 E는 알칼리 금속으로서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A와 C로 이루어진 물질로는 비금속 원소인 수소와 탄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로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D와 F로 이루어진 물질은 비금속 원소인 플루오린과 금속 원소인 마그네슘이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로 이온 결합입니다. 했던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46번 보면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쌍을 3쌍이나 공유하고 있으므로 N2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족 원소들이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3쌍 공유할 수 있습니다. B2 같은 경우는 2쌍 공유하고 있으므로 O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같은 족이 아니라 같은 주기 원소입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B가 6, A가 5입니다. 디귿 분자 한 개에서 공유한 전자쌍 수는 A2는 3쌍, B2는 2쌍으로 A2가 B2보다 큽니다.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A 화합물 AB2를 O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딸려있는 것들은 지금 H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산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H2O인데 지금 AB2라고 나타냈으므로 얘가 수소가 B, 산소가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 않죠. 수소는 1개, 산소는 6개입니다. 이은 AB2 분자 1개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수는 2개이다. 한 쌍과 두 쌍으로 2개 맞습니다. 디귿 화합물에서 A와 B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 산소 같은 경우는 네온의 전자 배치,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과 경유 결합 물질. A와 B가 만났을 때는 공유 결합이 되겠고, B와 C가 만났을 때는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온 결합에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이온 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 아니죠. 금속 원소가 있어야 되고, 2번 소금은 공유 결합 물질, 소금은 NaCl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3번 공유 결합 물질은 질소개체 N2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렇죠. 4번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 자유전자가 나온다는 것은 얘는 금속 원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5번 헬륨과 네온은 비금속 원소로 전자를 쉽게 전자를 얻거나 뺏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에 쉽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헬륨과 네온은 비금속 원소이므로 공유 결합을 하기 쉽다. 자, 비금속 원소이긴 하지만 비활성 기체로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니은 공유 결합 물질인 N2와 O2는 모두 결합을 통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디귿 이온 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로만 아니죠.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합쳐져야 됩니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자, 네온에 지금 전자 배치를 하고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이므로 지금 Na 플러스와 플로린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2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쌍을 한 쌍 공유하고 있으므로 F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B는 금속 원소이다. 비금속 원소입니다. 니은 A, B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디귿 A, B는 B2보다 녹는 점과 끊는 점이 높다.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녹는 점과 끊는 점이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온 결합은 거의 결정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고체 상태이고, 얘는 보통 기체 상태입니다. 해봤자 브로민이 액체 상태인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 B와 BC2의 화합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A 같은 경우는 2+이니까 Mg2+가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O2-가 되겠습니다. 둘 다 전하량이 2와 2, 1대1이므로 결합할 때 A2B거나 AB2 이렇게 되지 않고 AB가 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BC2 보면은 지금 B가 5겠죠. 여기 옆에서 B가 5라고 구했으니까 B가 5고, 지금 하나씩 결합하고 있는데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 그러면 OF겠네요. 따라서 OF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얘는 이온 결합.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 아니고 Mg는 3주기, O는 2주기입니다. 니은 원자 번호는 A, B, C 순이다. 자, 마그네슘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플루오린이 더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입니다. 디귿 A, B와 BC2에서 모든 구성 입자는 원소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죠.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 A, B, C가 각각 어떤 원소들인지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표는 원소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지금 주기율표에 족 번호가 나와 있고 전자가 채워진 총 전자 껍질 수와 원자가 전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1족부터 써보겠습니다. 1족, 2족, 13족.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족과 13족과 14족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써보면 1, 3,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1, 1을 채우려면 아래는 1족 위에 1이므로 1, 13족은 1이므로 또 3, 14족은 2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전자가 채워진 총 전자 껍질의 수가 1, 3, 2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주기라는 소리이므로 알루미늄이라고 할 수 있고, A 같은 경우는 2주기이므로 탄소라고 할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1주기이므로 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C는 금속 원소이다. 지금 C가 13족이므로 알루미늄은 금속 원소입니다. 니은 A와 B는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지금 A가 AR 되겠고, 수소, 탄소. A와 B는 형성하면 CH4를 형성하는데 C는 비금속 원소를 봅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붕소가 중금속이라고 보고 규소도 중금속이라고 봅니다. 이 붕소와 규소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비금속, 왼쪽에 있는 것들은 금속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디귿, 원소 A, B, C의 전자가 채워진 총 전자 껍질의 수의 총합은 1 플러스 3 플러스 2로 6 맞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 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Mg5, O2가 나와 있는데 금속 원소는 고체, 이온 결합 물질도 고체, 공유 결합 물질은 보통 기체입니다. 전기 전도성은 Mg 같은 경우 다 있습니다. MgO는 고체에서는 없고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있습니다. 광택은 또 없습니다. O2 같은 경우는 다 없다가 되겠고 광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택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에 존재하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설탕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모형을 순서 비슷하는 것이다. 지금 그 차이점은 얘는 이온화되어 가지고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나는 이온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온화되는 것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죠. 얘가 NaCl에서 Na+와 Cl-로 이온화되므로 가가 염화나트륨 수용액, 나는 설탕 수용액입니다. 설탕은 C6H12O6로 어떻게 이온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물에 녹는 겁니다. 기억, 가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니은 나는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죠. 이온이 없기 때문에. 디귿,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가는 전류가 흐르고 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앞에서 봤지만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만 있고 공유 결합은 둘 다 없지만 HCl과 NH3처럼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는 이 공유 결합 물질들은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A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상온에서의 상태가 기체이므로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니은 B는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이 액체에 있고 상온 상태에서 고체이기 때문에 B가 이온 결합이라 할 수 있겠고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디귿, B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물질 X를 제설제로 사용한다. 물질 X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자, 그러면 CaCl이 아니라 CaCl2가 되어야지 이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겠죠. 물질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물질 X 전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중성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CL이 두 개가 붙은 것이죠. 니은
양이온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두 개이다. 양이온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두 개 맞습니다. CA가 2족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고체 상태에서 니은이 애매한 점은 양이온이라고 했으므로 사실은 이온 상태이므로 전자를 뺏긴 상태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인 전자수가 8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라고 봅시다. 디귿 고체 상태에서 두 개의 양이온과 한 개의 음이온이 아니라 한 개의 양이온과 두 개의 음이온이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답은 기역 니은 4번입니다. 56번 보겠습니다. 표는 세 가지 물질의 성질을 조사한 것이다.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생성된다. 전기등도성의 고체와 수용액 모두 없으므로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수용액에서만 있으므로 이온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C는 둘 다 없으므로 또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A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생성된다. A와 이 C는 공유결합 물질로서 전자를 공유하게 된 것이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니은 B는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귿 A와 C는 같은 종류 공유결합으로 생성됩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57번 보겠습니다. 표는 원소 A, B, C, D로 구성된 안정화 화합물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이다. A, B, C, D는 O, F, N, A, M, G 중 하나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화학식의 구성 원자수.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다 적어봅시다. Na 자, O부터 한번 해보자면 OF2 Na2O MgO F 써보자면 NaF MgF2 또 NA와 Mg끼리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두 개 있는 것은 지금 MgO와 NaF 중 하나인데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3개짜리 봅시다. 3개짜리 이렇게 3개가 딱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O와 Mg가 눈에 띕니다. A, B, A가 2개이므로 A가 O고 B가 Mg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가 F가 되겠고 D가 N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가 O였고 B가 Mg였으므로 이 가는 MgO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NaF는 없네요. 기억 D는 F이다. F는 C입니다. 니은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OF2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인데 액체 상태여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디귿 다와 라는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을 한다. 다와 라는 모두 이온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디귿입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이제 원자수 P가 이렇게 원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이 원자수 P의 이 원자수 P가 나눠져 있는 이 칸, 네 개겠죠? 또는 이렇게 하면 3개. 이 칸의 개수와 그 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성 원자수도 이 전하량에 따라서 1개와 2개가 만날 수도 있고 2개와 1개가 만날 수도 있고 뭐 1개와 1개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58번 보겠습니다. 표는 주기율표의 일부 원소들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네온의 수소 화합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온은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니은 P의 수소 화합물의 화학식은 PH4이다. P 같은 경우는 여기 없는데 여기 있네요.
3주기에 있는 원소로서 P는 pH3를 형성합니다. 15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과 같이 NH3 또는 NF3처럼 P도 pH3, PF3를 형성합니다. 아르곤의 녹는 점은 마이너스 249와 마이너스 102도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은 똑같이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곤의 녹는 점은 마이너스 249도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0보다 높고, 근데 CL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3번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데이 5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59번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로 원소들을 배열하던 중 어쩌고저쩌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이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기율 이를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견된 원소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할 경우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율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디귿에는 원자 번호와 관련 관계에 있음이 밝혀져 현대에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들을 나열한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다. 60번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Y연소가 쓰이는 용도의 예를 한 가지 쓰시오. Y연소가 뭘까요? 자, 나는 2, 3주기에 속하는 원소이고 나의 바로 왼쪽, 나가 있으면 나의 바로 왼쪽에 원소 X가 있고 오른쪽에 Y 아래에는 Z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자값들 수는 X의 양성자 수에 2를 곱하여 15로 나눈 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 3주기라고 했으므로 이 X가 2 또는 3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X의 양성자 수를 X라 한다면 2X를 15로 나누는 거니까 5분의 X가 2 또는 3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10인 경우가 있고 X가 15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온에서 나의 상태는 Z와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 X가 10이라면 지금 X 같은 경우는 네온이 되겠고 나는 나트륨이 되겠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네온이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아니고 우리는 두 번째 경우를 봐야 되겠습니다. X가 15인 경우입니다. X가 15인 경우는 수엘립의 붕탄질산, 표일내 남아, 알규인, 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는 S, 그 다음에 Y는 C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L 아래에는 브로민이 있기 때문에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온에서 나의 상태는 S와 Z는 황과 브로민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까지 일치합니다. 따라서 Y연소는 CL 되겠고, 이 염소는 생활 속에서 수영장에서 소독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번 주기율표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비활성 기체는 황이므로 3주기에서 아르곤입니다. 3번 바닥 상태의 나는 어떤 이온이 되려는 성향이 있는지 전자 배치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바닥 상태의 S는 S2-가 되려는 경향이 있고, 전자 배치는 이제 아르곤과 동일하고 음이온 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2개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 아르곤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게 되려고 한다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가나다라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라는 각각 A, B, C, D 중 하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원자 번호가 A가 B보다 큽니다. 자, 그러고 C와 D는 수소와 활발하게 반응한다. 자, 한번 써보면 리튬, 그다음에 플루오린, 알루미늄, 염소 되겠습니다. 수소와 활발하게 반응하는 것은 리튬과 플루오린과 알루미늄과 사실 Cl도 그렇죠. 알루미늄 사실 조금 활발하진 않고 D와 A는 전자껍질 수가 다르다. D와 A는 전자껍질 수가 다르므로 2주기, 3주기가 되겠습니다. D는 C보다 나트륨에 대한 반응성이 크다. 자, 나트륨에 대한 반응성이 크다. D가 크다 라고 했습니다. 나트륨과 잘 반응하는 것으로는 NaF와 NaCl이 있는데 둘 중에서 나트륨에 대한 반응성이 큰 것은 F입니다. 네, 그래서 나가 D가 되겠고 라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와 A는 주기가 달라야 하므로 다가 A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가 B가 되겠습니다. 1번 A, B, C에서 금속 원소를 모두 쓰시오. A와 B입니다. 2번 A, B, C, D 중 어떤 원소에 해당하는지 각각 쓰시오. 자, 가나다라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가는 B, 나는 D, 다는 A, 나는 C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리튬을 칼로 잘라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물이 든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넣고 리튬 조각을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한다. 리튬 대신 나트륨과 칼륨을 사용하여 가정 가나다를 반복한다. 자, 1번 다에서 물과 반응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의 반응성 세기를 부등호로 표시하시오. 자, 칼륨으로 갈수록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나에서 다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 변화와 그 이유를 금속을 넣기 전과 후 용액의 액성과 관련지어 간략히 서술하시오. 지금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이 처음에는 중성이었습니다. 근데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H2를 발생시키고 나머지가 금속과 OH가 결합하여 이제 염기성 용액을 만들게 된다 라고 쓸 수 있겠고, 따라서 이 붉은색으로 염기성을 변해서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정리한 것이다. 조건을 활용하여 아이오딘의 반응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설명하고 그 까닭을 전자배치와 관련지어 설명할 것. 할로젠 원소들의 반응성 정도를 설명할 것. 반응성 정도를 바탕으로 아이오딘의 반응성 예측할 것입니다. 자,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은 나트륨과 잘 반응하고 수소와 잘 반응하다. 또 17쪽 원소이다. 원자과 전자가 7개이다. 최애각 전자가 7개이다. 다 쓸 수 있겠고, 할로젠 원소는 원자 껍질이 적을수록 오히려 반응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 표에서도 본 것처럼 플루오린이 매우 빠르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안으로 갈수록 이 반응하는 것이 좀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아이오딘은
이제 아이오딘과 나트륨과의 반응 정도는 잘 반응하지만 수소와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잘 반응하지만 브로민보다는 약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종합해서 아이오딘의 반응성에 대해서 논술하면 되겠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ABC의 원자에 대한 자료이다. ABC는 이미 원소 기호이다. 가나다라의 값을 더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입니다. 따라서 수소이고 전자껍질수 하나입니다. B는 원자 번호가 6이니까 탄소이고 양성자의 수 6개이고 원자가 전자수 4개입니다. C는 양성자의 수가 20개이므로 칼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원자 번호도 똑같이 20개. 전자껍질 수는 4족이기 때문에 4족이 2족이죠. 4. 원자과 전자수는 2족이기 때문에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가나다라 더하면 20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4로 31입니다. 마바의 값은 4와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카드 ABC와 주기율표에 원소카드를 배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원소카드 ABC는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에 배치된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원소카드를 ABC 중 선택하여 배치하고 ABC 자리에 들어갈 원소교를 각각 쓰시오. 자, A. 연한 노란색 기체이고 전기 전도성이 없고 대부분의 원소와 반응합니다. ABC가 뭐인지는 안 줬는데 들어갈 것을 한번 적어보면 2주기 17쪽은 플루오린, 3주기 1쪽은 나트륨, 다음에 3주기 18쪽은 아르곤입니다. 따라서 반응성이 거의 없는 것이 여기가 B가 들어가게 되겠고 전기 전도성이 있고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것은 금속 원소니까 니은 C가 되겠고 기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자리에 들어갈 원소 기호를 각각 쓰면 A, C, B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뭐 가로 열고 F, 나트륨, 아르곤이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각각 특징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쓰고 싶지만 기억 같은 경우는 플루오린인데 플루오린은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옅은 노란색, 연한 노란색 기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기억에 A가 갖고 니은 같은 경우는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이 전기 전성이 있고 은백색 고체이고 물과 또 격렬히 반응하기 때문에 이 나트륨이 C에 들어가게 되겠고 아르곤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로서 무색 기체에다가 전기 전성도 없고 반응성 거의 없다는 특징 때문에 디귿 B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A와 B를 각각 쓰시오. 자, 금속 원소인가? 예, A는 나트륨입니다. 그 다음에 네온 나왔으니까 B는 플루오린입니다. 가에 알맞은 분류 기준을 3개 쓰시오. 자, 네온이 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쪽 원소인가 쓸 수 있겠습니다. 18쪽 원소인가. 두 번째, 원자과 전자수가 0개인가 또는 최외각 전자수가 8개인가. 세 번째로 반응성이 매우 작은가. 다른 원자와 결합을 잘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습니다. 67번 보겠습니다. 원자 AB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BC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시오. A는 지금 전자 배치
원자죠. 이온이 아니라. 그러면 수소, B는 리튬, C는 산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속 원소는 B, 비금속 원소는 A와 C가 있습니다. A2C는 H2O, B2C는 리튬2O인데 화학결합의 종류는 각각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입니다. 3번 원자 B와 공통적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원자의 원소 기호를 하나 쓰면 1족이기 때문에 나트륨 쓸 수 있겠고, 그 까닭은 아래 중에서 죽이 아니고 족, 그리고 전자 배치, 원자과 전자 사용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족으로 전자 배치가 동일하며, 전자 배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배치가 동일하고 원자과 전자가 1개와 같다, 이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6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을 활용하여 공유 결합의 형성 과정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자, 보기에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서로 다른 원자 두 가지를 골라 적을 것. 수소와 염소를 적을 수 있겠고,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를 전자와 관련지어 설명할 것. 이 수소와 염소가 하나씩의 전자를 내놓아서 공유 전자쌍 한 개를 가진다 라고 쓸 수 있겠고,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을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그려서 설명하되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를 정확히 표시할 것. 자, 그러면 처음에는 플러스 17이겠죠. 그리고 3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 두 개 그리고 8개 그리고 8개, 복잡하네. 첫 번째 2개, 여기다 그리면 안 되죠. 첫 번째 2개, 양옆에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8개, 마지막에 하나 빼고 그려놓고서 이게 수소 하나가 이게 만나게 되어서 크게 작게 그리고 이렇게 2개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7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자는 알아서 그리시길 바랍니다. 공유 결합 물질에서 공유 전자쌍을 정확히 표시하고, 공유 전자쌍 여기 있죠. 공유 전자쌍 수는 1개입니다. 6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질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A는 Mg2+, B는 O2-입니다. C는 F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의 주기는 3, B의 주기는 2, A의 족은 2족, B의 족은 16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B의 족을 16 말고 그냥 6이라고 쓰는 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3족부터가 아니라 13족부터 13부터 18까지는 모두 이제 10몇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물질 C2가 형성될 때 관여하는 화학계로 종류는 공유결합. 원자 C의 전자 배치를 쓰시오. 원자 C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나 빼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보겠습니다. 원소 A, B, C의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을 쓰시오. 자, 원소 A는
F 그리고 플루오린. P는 Mg 마그네슘. C는 O 산소라고 쓸 수 있습니다. 2번 화합물 A2, F2와 화합물 BC, MgO가 형성한 결합의 차이점을 전자를 이용하여 자세히 서술하시오. 자, 얘는 공유 결합, 얘는 이온 결합으로서 A2의 결합은 원자과 전자를 공유해서 형성하는 공유 결합, BC의 결합은 MgO의 결합은 원자들끼리 전자를 주고받아 형성하는 이온 결합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71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 A,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염화칼슘과 CaCl2와 포도당 여기 나와있네요. 포도당 중 하나이다. 고체 상태의 A, B에 각각 간이전기 전도계를 사용하여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한다. 고체 상태의 A, B를 각각 증류수에 녹인 후 간이전기 전도계를 사용하여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한다. 자, 당연히 포도당은 없겠고, 그 다음에 증류수에 녹였을 때에는 염화칼슘이 있겠죠. 따라서 있는 것이 B가 CaCl2, A가 포도당 되겠습니다. 1번 물질 A가 포도당이 가정 나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 포도당도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C, HO 모두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나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2번 물질 B가 가정 나에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이유는 수용액 상태에서 염화칼슘의 이온들 C2+나 Cl-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3주기 원소 X, Y, Z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와 나에 X가 공통으로 들어있다. 가와 나의 구성 원소는 2이다. 가와 나를 구성하는 X, Y, Z의 원자 번호는 이렇다. X와 Y의 원자과 전자수의 차이는 5이다. 3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에서 양이온분의 음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구성 원소가 2라는 것은 뭐 딱딱 이렇게 하나씩 있다는 원소수, 원자수가 아니라 원소수니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개의 원소로. 그다음에 가와나 X가 공통적으로 있다. X, Y, Z인데 X와 Y 사이가 5입니다. 즉 한번 써보면 1, 2, 13, 14, 15, 16, 17. 자, 5가 차이 나고 Z까지 하려면 17과 2와 1이 될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Cl, 나트륨, 나트륨, 마그네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Cl이 되겠고 NaCl과 MgCl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은 것은 NaCl, 음이온수가 더 많은 것은 MgCl2가 되겠습니다. X이온의 화학식을 쓰시오. X이온은 Cl-이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지 X이온이 됩니다. 2번 가와 나의 화학식은 NaCl과 MgCl2입니다. Z와 같은 쪽이, Z는 지금 가장 원자 번호가 작은 것이니까 Na이고, Na와 같은 쪽의 원소 두 가지를 원소 기호로 쓰시오.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리튬과 칼륨을 쓸 수 있겠습니다.